하나의 유럽을 기치로 유럽연합 27개국 중 17개국이 사용하는 단일 화폐 유로. 그러나 2012년 현재 유로존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5개국, 이른바 피그스발 재정 위기는 시기와 원인의 유사성 때문에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장기적 불안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세계 증시는 동반급락했습니다. 유로존의 그리스발 신용경색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관측과 함께 세계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침체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유럽 경제 위기. 과연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시작은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 그리스였습니다. (2010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50%나 치솟았던 그리스는 결국 1차 구제금융 신청을 통해 유로존과 IMF에서 1,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0조 원을 빌렸지만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주경기장 매각, 최대 규모의 화물항인 피레아스항 중국 장기 임대, 아테네 구공항 매각. 그리스가 매물 리스트에 올린 국유재산은 무려 7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고대 유적지까지 팔아야 한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국가의 빚은 국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공무원 3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월급도 20% 줄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부가세를 13%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구제금융 신청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Η πρόοδος στους τομείς αυτούς είναι όχι μόνο προαπαιτούμενο για την ανάπτυξη, αλλά και προϋπόθεση για τη διατηρήσιμη συμμετοχή μας στους θεσμούς της Ευρωπαϊκής Ένωσης και στο ευρώ. 마침내 지난 2월 20일 두 차례나 연기됐던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공무원을 15만 명 줄이고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탈세가 만연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체납 세금 규모는 450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2번이나 모면했지만 그리스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Greece is the first one, Portugal is the second one, and I am afraid that we won't avoid a limited but still a default from Italy. 한때 켈틱의 호랑이로 불리던 인구 460만의 강소국 아일랜드. 그리스의 구제금융 요청 6개월 후인 2010년 11월 아일랜드 정부는 85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2014년까지 GDP 30%에 해당하는 150억 유로의 재정 긴축을 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역시 희생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도 더블린의 상가 밀집 지역에 있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8년 이후 아일랜드 인구의 3%가 넘는 15만 명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But because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re's not much they can do. The only way they can get a job is by going abroad, by going to Australia or maybe even to England, and it's very sad.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이 세 번째 구제금융 신청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포르투갈은 7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도 리스본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20%인 2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나 떨어지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불행히도 2차 구제금융 신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의 현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재정 운영을 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던 스페인. 불과 4년 만에 국가 부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구제금융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No va a haber ningún rescate de la banca española. 하지만 스페인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1000억 유로, 무려 146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El gobierno español declara su intención de solicitar financiación europea para la recapitalización de los bancos españoles que la necesiten. 내수 경기가 위축돼 고용 사정도 최악입니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51.1%에 달합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전체의 2배 이상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스페인의 위기로 인해 유럽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유로존 17개국 중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스페인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약 1조 9천억 유로, GDP 대비 120%에 달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공공부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탈리아 정부는 3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탈리아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긴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제조업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 제조업이 독일 다음으로 발달했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화학, 섬유 분야의 산업이 탄탄합니다. 하지만 세계 무역 규모 순위 8위의 이탈리아가 재정 긴축을 이행하지 않아 국가부도 상황에 놓인다면 세계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공교롭게도 유럽 재정 위기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문제국으로 주시했던 피그스 국가 모두가 지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적자가 국가 부도 상황을 초래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유럽 경제 위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에 찾아온 위기의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과다한 복지 지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그스 국가들은 복지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실업률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0년대 후반 그리스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 속에서도 스페인에 육박하는 공공복지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오히려 스페인보다 높은 공공복지 지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지출 대비 세수의 부족은 피그스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각종 사회보장연금의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납세 구조는 국가 재정을 병들게 했습니다. 또 그리스 등 남유럽은 사회주의 정권이 오래 집권한 탓에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며 연금 수령액도 대폭 높였습니다.
복지 정책이 가져온 구조적인 요인과 심리적 해이는 결국 치명적인 사태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부동산 거품 붕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2006년 이전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2002년 이후 아일랜드와 스페인 역시 재정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두 나라는 독일보다 낮은 비율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제는 금융위기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누린 2000년대 주택경기의 호황은 무리한 담보대출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주택경기가 냉각되자 급속하게 부실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부실은행에 350억 유로라는 엄청난 국고를 쏟아부어 GDP 대비 31%까지 재정 적자가 확대됐고 결국 은행 부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팔리지 않는 빈집이 200만 채에 이르고 주택 보유자들의 채무는 GDP의 84%를 차지합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은행의 부실 채권이 국가 재정 부담, 재정 파탄의 수순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원인을 이들 국가에 닥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So the idea that this crisis was caused basically by governments being irresponsible is simplistic. It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The underlying problem is that we have a group of countries sharing a single currency without the institutions of a single currency. 하나의 유럽, 하나의 경제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만들어진 유로화. 17개국 단일 통화 유로화가 바로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탄탄한 경제력과 피그스의 몰락이라는 첨예한 상황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1998년 유로화로 통합될 당시 국가 간의 경제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그들만의 자본과 재화의 자유로운 거래는 각국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유로존 출범에 무리하게 합류한 그리스가 가장 먼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달러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유로화를 꿈꾸었던 유럽연합. 그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Il n'y a pas de monnaie sans État. L'avantage des États-Unis et l'avantage du dollar, c'est que malgré toutes ses faiblesses, c'est entre autres qu'il y a un État qui s'appelle les États-Unis. L'Europe, elle, n'existe pas. L'Europe, il n'y a pas d'Europe politique. 통화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채 금리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거대 자본의 투기 세력은 유로화와 국채를 공격했습니다. 외부 자본은 그리스 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원하며 채무를 늘리는 데 조력했고 신용도가 낮은 그리스의 국채는 고금리로 폭락하면서 재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로 묶여지면서 주변국들은 통화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자국의 국채금리 조절을 위한 환율과 금리의 조정, 정부의 정책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로화는 피그스 국가들이 독일 등 중심국들의 이익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등 중심국들이 무역 흑자를 기록할 때 피그스 국가들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무너져 갔습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독일의 펀더멘탈에 비해 약세를 보여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좋아졌고 남유럽은 펀더멘탈에 비해 가치가 절상되어 가계는 과도하게 소비를 늘렸던 것입니다.
결국 단일 통화로 통합했지만 이익과 시장은 통합하지 않은 유로화의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유로존은 서서히 병들어 왔고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그 한계가 표출된 것입니다. 유로존 주변국 피그스의 위기는 유로화 사용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금융 시스템과 외적 성장에 휩쓸려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간신히 추슬러온 세계 경제는 유로존의 위기 앞에서 2012년 7월을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주변국의 위기가 세계 전역의 경제 불황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존뿐만 아니라 세계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